안녕하세요, 고양 시민 여러분. 저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오늘 강연은 휴먼 어그멘테이션, 그러니까 인간 증강이라는 주제로 갖고 왔고요. 우리의 타고난 한계를 어떻게 넘어설까라는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행동을 뇌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뇌가 인간의 행동을 보고선 판단하게 되면 뇌 안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겠죠. 그렇다면 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는 또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다른 인간의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을 생리적으로 뇌 안에서 인지를 해서 판단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인공지능이나 로봇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다면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이 세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인간의 행동, 인간의 생리, 그리고 인간의 행동을 인공지능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연구 분야였다고 할 수가 있죠. 구체적으로 제가 연구했던 분야는 이런 얼굴 표정이나 몸짓, 움직임, 제스처 이러한 것들을 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랑 잘 맞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의 제스처나 몸짓만 보고 알아낼 수 있을까. 이런 연구들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프리드리히 니체라고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서 초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초인이 뭔가요? 인간을 넘어서는, 인간의 능력을 훨씬 넘어서는 그러한 인간을 뛰어넘은 존재를 우리가 초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니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짐승과, 그러니까 동물과 초인 사이를 이어주는 밧줄이다. 니체가 19세기에 이러한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로봇과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을 알지는 못했겠지만 그러한 인간을 뛰어넘고자 하는 시도가 얼마만큼 위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일찌감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체가 이야기하는 초인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과정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니체를 인용하면서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나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누구인가를 정의해야 되겠죠. 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나라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각보다 되게 철학적인 질문이거든요. 내 뇌 안에 있는 수억 개의 신경세포의 연결들을 우리가 다 이제 매핑해서 볼 수가 있는 그런 시대에 왔거든요. 그럼 이것들을 디지털화해서 내 뇌 안의 모든 연결들을 온라인상에, 클라우드에, 컴퓨터상에 구현할 수 있으면 나라는 존재를, 나의 영혼을 온라인으로 업로드할 수 없을까? 많은 과학자들은 이게 된다라고 믿고서는 열심히 뇌를 디지털화 시켜서 매핑하고 있고 뇌 안의 모든 정보들을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뇌 안에 정말 모든 신호들을 다 디지털화하는 게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게 정말 나일까?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정말 온라인에 업로딩이 될까? 라고 할 때 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언덕을 볼까요? 언덕을 보면 언덕이 어느 정도 가파른지 우리가 눈으로 보이죠.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언덕이 얼마나 가파른지를 손으로 표현하게 하기도 하고 각도로 표현하게 하기도 하고 이러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이 언덕이 가파른가를 말하게 했는데요. 두 가지 조건에서 하겠어요. 그냥 보고서는 말하겠고요. 그 본다는 게 얼마나 가파른지 빛의 신호가 망막에 와닿아서 눈이 보고 시각신경을 통해 가지고 시각 중추에까지 전달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가파르다라는 거 우리가 보는 행위잖아요. 똑같이 보는 행위를 하게 하는데 한 그룹은 그냥 봤고요. 다른 그룹은 엄청 무거운 백팩을 메고서는 그걸 평가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몸이 되게 힘든 엄청 무거운 백팩을 맨 쪽은 더 가파르게 봤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 5km 정도를 조깅을 시켜요. 그러면 운동하고 온 사람은 힘들잖아요, 몸이. 몸이 힘든 사람은 똑같은 언덕 가파른 걸 보고도 더 가파르게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죠. 단순히 가파르기만이 아니라 거리를 볼 때도 그렇고 다양한 상황에서 인간의 뇌가 단순히 똑같이 그냥 세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세상을 본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밥 먹기 전과 후가 다르고요. 배고플 때 내 몸의 상태와 뇌의 상태는 분명히 연관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몸의 상태에 따라서 뇌의 상태도 변한다라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몸의 상태가 시시각각 다 다르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 뇌의
그 반응들을 우리가 캡처하는가에 따라서 나라는 존재는 되게 다른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나는 어디에 있는가? 심장이 아니라 뇌에 있다. 나라는 존재가 정말 뇌 안에 있을까? 인간은 타고난 한계를 어떻게 넘어서는가라는 질문과도 맞닿아 있는데요. 많이 들어본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뇌과학적으로 봐도,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인간을 넘어서는 시도를 다 보더라도 이것만큼 효과적인 건 없는 거예요. 하루에 한 걸음씩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조금씩 나아지는다. 그래서 우리의 뇌가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마음이 바뀌면 뇌도 바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비유를 드릴게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인데요. 베르나르 벨베르라는 프랑스 작가의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벼룩을요, 어항에 가잖아요. 그럼 벼룩은 자기 몸에 200배를 뛸 수가 있어요. 인간으로 치면 롯데월드 J타워, 뭐 저기 63빌딩 높이보다 높이 뛸 수가 있습니다. 벼룩은. 근데 딱 하룻밤만 뚜껑을 닫아놓잖아요. 그럼 뛸 때마다 뚜껑에 부딪히면서 머리가 얼마나 아플 거예요. 빡 부딪히고 계속해서 이 한계를 느끼면서 벼룩은 결국 딱 하룻밤만 뚜껑을 닫아놓으면 뚜껑을 없애도 그 다음부터는 어항의 높이 위로 뛰어오르지 않습니다. 벼룩만 그런 게 아니라요, 다른 동물도 그렇습니다. 새끼 코끼리를 길들이기 위해서 밧줄로 다리를 묶어 놓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그러면 엄마 코끼리를 찾아서 진짜 구슬프게 울부짖으면서 발버둥을 치지만 자기 다리에 밧줄이 묶여 있는 순간 자기는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되게 아프게 배우죠. 그러고 나서 성인 코끼리가 되면요, 저렇게 허접한 밧줄로 그냥 아무데나 묶어놔도 결코 도망가지 않습니다. 코끼리가 얼마나 힘이 센데 그냥 툭 하면 끊길 밧줄인데도 내가 밧줄만 묶여 있으면 움직일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사실 우리의 뇌는 늘 바뀌고 있고 우리는 늘 나아갈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고 더 나은 존재로 갈 수 있는데,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 안에서, 마음 안에서 나는 안 돼, 난 여기까지야 라고 스스로를 가둬놓는 밧줄 때문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심리학이나 교육학, 뇌과학에서는 이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불러요. 과거에 나에게 고통을 줬던, 나를 힘들게 했던, 나를 억눌렀던 어떤 경험 때문에 난 어차피 안 돼, 해봤자 소용없어, 야 해봐도 다 안 되는 거야, 소용없는 거야, 내가 안 해봤을 줄 알아, 이러한 생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 밧줄을 끊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끊고 있는 밧줄을 끊고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아픈 순간, 가장 힘든 순간 우리는 성장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또 기억해야 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이제 예전에 공부하면서 갑각류를 접했을 때 되게 신기했습니다. 왜냐면 갑각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가재, 굉장히 딱딱한 껍질로 자기를 보호하고 있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이렇게 껍질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날 보호하고 있으면 얘네들은 어떻게 성장할까? 근데 갑각류는 성장하기 위해서 탈피라는 걸 합니다. 뭐냐면 나를 보호하고 있던 딱딱한 껍질을 벗고 나와요. 근데 그 벗고 나오는 순간에는 나를 보호하던 보호막이 사라졌기 때문에 굉장히 연약합니다. 누군가한테 잡아먹힐 수도 있고 정말 상처받기 쉬운 가장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오직 그 순간만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유처럼 이야기하는 건, 인간의 몸은 포유류지만 우리의 마음은 갑각류와 비슷하지 않을까. 가장 상처받기 쉬운, 가장 힘든 순간 우리는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끝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뇌의 한계를 넘어서는 건 가능하고요. 그걸 위해서 필요한 건 이렇게 스스로에게 갑각류의 비유를 해서 가능하게도 좋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코끼리를 묶고 있는 밧줄, 이 비유를 떠올리셔도 좋지만, 결국 나를 묶고 있는 밧줄을 끊고 내가 힘든 순간에도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파워가, 그러한 힘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국의 극작가 세뮤얼 베켓의 인용으로 강연을 마치려고 합니다. Ever tried
ever failed. No matter. Try again, fail again, fail better. 나는 언제나 시도했어. 그렇지만 시도할 때마다 실패했어. 상관없어. 또 시도하지 뭐. 또 실패하지 뭐. 조금 덜 실패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이 인용문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성공이란 말이 나오지 않아서예요. 성공, 뭔가 난 성공해야 돼. 이 압박감을 가지고 어떻게 매번 도전합니까? 이 도전하는 사람은 실패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도전할 때마다 실패하고 도전할 때마다 실패하고 그렇지만 나의 기쁨은 조금 덜 실패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의 발전으로부터 기쁨을 얻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도 좌절하지 않고 늘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래서 조금 덜 실패하고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1시간 동안 강연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을 다음에 또 뵐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